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며 단언컨대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 많은 것들이 약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지 못한 것 하나가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아마도 과학이 그 효능을 몇 년 뒤에 입증할 줄 모르고 사용했던 바로 그 사과식초 말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신중히 사용하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저는 전통적인 의학적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천연 물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식초는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2000년 전 감염 치료를 위해 사과식초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그의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하며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사과식초의 다양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천연 물질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사과식초를 바로 사용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피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과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이 작고 투명한 액체에는 아세트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기타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는 소화 개선부터 혈당 조절, 심지어 피부 건강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사과식초도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가 정말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12가지 주요 효능은 모두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를 돕고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사과식초가 어떻게 효과적인지, 혈압과 심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체중 관리와 피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과식초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앞으로 이어진 내용에서는 사과식초의 구체적인 효능과 사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쓰림이 위산 과다로 인해 발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과식초는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해 섭취하면 위에서 염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특히 소화가 느리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이가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면 사과식초가 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적절히 사용한 경증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소화불량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과식초는 이의 pH를 조절해 소화 효소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음식이 위에서 더 잘 분해되고 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적절히 처리되도록 만듭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펩신 같은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과식초를 식사 10분 전에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신 사람들이 소화 속도가 빨라지고 블로팅, 팽만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과식초가 단순히 산성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이의 전반적인 소화 환경을 최적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순수한 상태로 섭취하면 이 점막이나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1티스푼에서 시작해 점차 1에서 2테이블스푼으로 늘리되 항상 250ml 이상의 물에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산 분비가 이미 활성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산이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식초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이염 또는 산성 음식에 민감한 사람은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식초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개선은 사과식초의 가장 강력한 효능 중 하나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일상적인 불편함을 줄이고 더 가벼운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은 심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높은 혈압은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사과식초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세트산이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 수치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는 하루에 사과식초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섭취한 참가자들이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에서 5mmg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크지 않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식초가 혈압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고혈압약을 이미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중이라면 사과식초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혈압 개선 효과는 사과식초의 꾸준한 섭취와 건강한 생활습관의 결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저염식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면 사과식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침이나 식사 전에 사과식초 1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식초를 섭취한 후에는 입을 물로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치아 에나멜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사과식초를 시도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혈압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과식초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과식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식초는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방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과식초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사이드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12주간의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식초 1에서 2테이블스푼을 섭취한 참가자들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0에서 15% 감소하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라이글리사이드 수치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이러한 효과는 주로 아세트산과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에 기인합니다. 아세트산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혈관이 더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과식초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사과식초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할 때 더욱 극대화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물 250ml의 사과식초 1테이블스푼을 희석해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있거나 스타틴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사과식초를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칼륨 수치를 낮출 수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과식초를 마신 후에는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식초는 심혈관 건강의 보조 도구로 유용하지만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이 그 효과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과식초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 중 하나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이는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나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과식초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 전에 섭취되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20에서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 10분 전에 사과식초 1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셨을 때 식후 혈당 피크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낮은 상태는 당뇨병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인슐린 반응이 개선되고 공복 혈당 수치가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사과식초가 인슐린이나 당뇨병 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사과식초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약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사과식초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쌀밥이나 면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섭취 후에는 치아 보호를 위해 입을 물로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식초는 꾸준히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사과식초의 활용은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과식초는 천연 항균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과 싸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는 대장균, 이콜라이, 항색포도상구균, 스테폴로카커스 오리어스, 그리고 칸디다, 캔디더, 같은 곰팡이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은 사과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과 기타 유기산 덕분입니다. 아세트산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생존 환경을 산성화해 증식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사과식초는 감염 예방과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뇌령으로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소량의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 바르면 경미한 피부 감염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3 비율로 물에 희석해야 하며 민감한 피부라면 사용 전에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자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식초는 구강 건강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 250ml에 사과식초 1티스푼을 섞어 가글 하면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입냄새나 경미한 잇몸 염증을 관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글 후에는 치아 에나멜 보호를 위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낭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과 식초는 소화관 내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를 촉진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칼륨 수치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염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경우 사과 식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강력한 천연 항균제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지킬 때 그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구강 내 세균이나 위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식초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해결책입니다. 사과 식초의 항균 작용은 구강과 위장에 서식하는 유해 세균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혀와 잇몸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악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위의 소화 환경을 개선해 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를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구강 내 pH를 조절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며 이는 입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250ml의 사과 식초 1티스푼을 희석해 가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혼합물을 입에 머금고 20에서 30초간 가글한 후 뱉어냅니다. 이 과정은 아침이나 저녁, 특히 양치 전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글 직후 바로 양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의 산성 때문에 치아 에나멜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가글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린 뒤 양치해야 합니다. 또한 입냄새가 소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식사 전에 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산 분비를 촉진해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글하거나 농도가 높은 용액을 사용하면 구강 점막이나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입냄새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단순한 세균 문제가 아니라 치주염, 이염 또는 다른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치과나 내과 전문의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입냄새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보조 도구로 꾸준히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쾌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체중 관리와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17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사과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식단을 변경하지 않고 매일 사과 식초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2kg의 체중 감량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주로 식욕 억제와 소화 개선 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소화 속도를 조절해 혈당 변동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배고픔이 덜 느껴지도록 돕습니다. 이 효과는 특히 과식 경향이 있거나 감정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위에서 음식이 더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기 전에 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시면 식사 중 과도한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또는 주요 식사 10분 전에 이 혼합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의 식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만으로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중 감량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치아 손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섭취 후에는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치아를 보호하세요. 사과 식초는 체중 관리의 보조 도구로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과 식초는 이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175명의 참가자가 12주 동안 매일 사과 식초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섭취한 결과 평균적으로 허리둘레가 약 1~2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의 축적을 줄이는 데 사과 식초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사과 식초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또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지방 저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완화되어 이러한 악순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공복이나 주류 식사 전에 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부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에는 치아 보호를 위해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만으로 복부 지방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칼로리 식단,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칼륨 수치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1에서 2테이블스푼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부 지방 감소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허리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과 식초는 이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175명의 참가자가 12주 동안 매일 사과 식초 1에서 2테이블스푼을 물에 희석해 섭취한 결과 평균적으로 허리둘레가 약 1~2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의 축적을 줄이는 데 사과 식초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사과 식초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또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지방 저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완화되어 이러한 악순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공복이나 주류 식사 전에 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을 물 250ml에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부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후에는 치아 보호를 위해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만으로 복부 지방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칼로리 식단,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칼륨 수치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1에서 2테이블스푼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부 지방 감소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허리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 식초는 건조한 피부를 재균형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비누, 오염, 노화 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산성 pH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의 보호 장벽을 약화시켜 건조함, 가려움증 또는 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낙산성 특성으로 피부의 pH를 회복시키고
보호 장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희석해 사용한 사람들은 습진과 같은 건조성 피부 질환에서 가려움증과 럼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사과 식초가 피부의 수분 손실을 줄이고 항균 작용으로 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법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 일부분을 물 3, 4부분과 섞어 1, 3 또는 1, 4 비율 사용하세요. 이 혼합물을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건조한 부위에 가볍게 바르고 5에서 10분 후 미온수로 헹굽니다. 건조한 피부는 특히 민감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팔 안쪽 같은 부위의 소량을 테스트해 자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1, 2회 사용으로 시작해 피부가 적응하면 빈도를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추가 팁은 사과 식초 혼합물을 목욕물에 넣는 것입니다. 욕조물에 사과 식초 1컵을 넣고 10에서 15분간 몸을 담그면 전신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액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럼증이 심하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사용을 피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천연 보조제로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두피는 비듬, 가려움증 또는 과도한 기름기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과 식초의 항진균 및 항균 작용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 멜로서자이어,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사과 식초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두피의 pH를 조절해 샴푸나 컨디셔너, 헤어 제품 잔여물을 제거하고 모발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더해줍니다. 이는 모발이 부드럽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 식초 일부분을 물 4부분과 섞어 1, 4 비율 헹굼 용액을 만드세요. 샴푸 후 이 혼합물을 두피와 모발에 부은 뒤 1에서 2분 정도 마사지하며 두피에 스며들게 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굽니다. 이 과정을 주 1, 2회 반복하면 비듬이 줄어들고 두피가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두피나 잔여물이 많이 쌓인 경우 사과 식초가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발이 건조한 사람은 사용 후 컨디셔너나 헤어 오일을 추가로 사용해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액은 두피를 자극하거나 모발을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에 상처나 심한 염증이 있다면 사용을 피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피부과나 전문의를 방문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팁은 사과 식초 헹굼을 저녁 루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와 모발이 밤새 회복되며 다음 날 더 생기 있는 머릿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모발 관리에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한 두피와 윤기 나는 모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항염증 및 항균 작용은 목의 럼증을 줄이고 감기를 유발하는 병원체를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면역 체계를 자극해 몸이 감염과 싸우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 중 하나는 사과 식초를 기반으로 한 가글 또는 음료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250ml에 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 꿀 1테이블스푼, 그리고 약간의 카이엔 고추 또는 고춧가루를 섞어 만듭니다. 이 혼합물을 가글하거나 천천히 마시면 목의 자극이 줄어들고 따뜻한 느낌이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카이엔 고추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럼증 완화에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따끔거릴 때 효과적입니다. 사과 식초의 산성은 목에 붙은 점액을 분해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며
사과식초가 감기나 독감을 완치하는 약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글로 사용할 때는 혼합물을 20에서 30초간 입에 머금고 뱉어내며 이후 입을 물로 헹궈 치아 에나멜을 보호하세요. 음료로 마실 경우 하루 1, 2회 수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과식초를 원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액은 목 점막을 자극하거나 위장을 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이나 카이엔 고추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대체 재료를 사용하거나 이 레시피를 피해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감기 증상 관리에 유용한 보조도구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목의 불편함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훌륭한 보조도구이며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사과식초를 사용해왔고 이제 현대의학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란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사과식초는 그 여정 속의 작은 동반자일 뿐이죠.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몸의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정보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우리 함께 조금 더 건강하고 현명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 곁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 그 이상입니다. 과학과 경험,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응원하며 언제나처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